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나라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에 대한 전 세계 가치지향 애국 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 탈출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국내 정치 다루겠습니다. 민주당 경선입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야, 이게 민주당이 죽으려고 참 눈이 뒤집혔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민주당이 144만 4,040명의 초대형 민초 경선단을 꾸렸습니다. 이 경선단을 꾸렸으면 그 경선단의 의지를 당이 수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재명으로 고집을 부리면 이 민주당 성향, 민주당 지지 성향의 이 민초들이 민주당을 가만히 안 둘 겁니다. 그러한 사정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들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뚜벅뚜벅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왕 말씀 나온 김에 이 책 소개 올리겠습니다. 중국은 괴물이다. 이번에 이제 이재명 쪽을 보면서 이 드는 의심 중에 하나가 저 이재명 뒤에 무시무시한 게 있나 보다. 중국 같은 거 혹시 있는 거 아니야? 있다고 지금 단언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저거를 끝까지 끌고 갈 생각을 민주당 핵심이 하지? 이런 의심까지 듭니다. 중국은 괴물이다는 미국을 얼마나 중국이 구멍숭숭 침투하고 있는지 그 비참한 실상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야, 미국이 저 정도면 한국은 어디까지 망가져 있을까? 이재명 뒤에도 중국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 우울한 상상이 막 무럭무럭 솟아납니다. 너무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한국은 글로벌리스트 본진이 없기 때문에 우리 민초들이 지능적이고 전략적으로 조직화되면 이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시면서 그 같은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금 민주당 경선을 둘러싸고 과반이 뭐냐라는 아주 그 본질적인 지금 싸움이 붙었죠. 이제 송영길이나 이재명이나 또 아마 이해찬은 발언을 안 했지만 이재명 진영에 있는 이해찬이나 그 민주당 핵심들은 야, 이재명이 과반 먹었어. 그렇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거고요. 이낙연은 이거 과반 아닌데 나 이거 불복할 건데라고 지금 아주 강력한 그 불복 의지를 일단 발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불복을 위한 현실적인 조치는 아직 안 밟고 있습니다. 논점은 그거죠.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정세균, 김두관이 중간에 이제 사퇴를 했는데 사퇴한 다음 257표가 정세균, 김두관한테 떨어졌어요. 이거는 무효다. 그러나 지금 그 유효표를 계산을 할 때, 그러니까 전체 분모, 득표율을 따지려면 분모분의 분자잖아요. 분모 계산할 때 정세균, 김두관이 사퇴하기 전에 갔던 28,412표는 이건 분모에 넣어야 되지 않냐. 이게 이낙연 측 주장입니다.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세균, 김두관이 사퇴하기 전에 28,412표 이걸 집어넣게 되면 이재명의 전체 득표율이 이때까지 한 게 다 더해서 이제 그 50%를 못 넘게 되고 그럼 결선을 가게 되고 지금 분위기에서 이낙연이 이기게 되죠. 그 다음에 이낙연 측에서는 야, 이거 해석은 당무위원회 혹은 최고위원회가 해석해야지 왜 당선거관리위원회가 일방적으로 해석하냐 이런 중요한 문제를. 이게 이낙연 측도 그 주장 중에 하나고요. 세 번째는 야, 우리가 이의를 제기했는데 제대로 된 절차 없이 이재명 선출을 기정사실화하면 어떡하냐. 송영길 당대표 같은 경우 기정사실화했죠. 네 번째는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 이후의 후보 사퇴는 유효표로 처리한다. 이게 이낙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정세균, 김두관이 사퇴하기 전의 약 28,000표가 유효표다. 분모가 그만큼 커진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50%가 안 되는 거다. 이게 이제 그 이낙연 측 주장이에요. 그러면 이런 주장들에 대한 반발, 이재명 측 주장은 뭐냐면, 야, 정세균 김두관 사퇴했는데 그 2만 8천 표 그거 다 무효 처리해야지. 아, 그리고 당 선관위가 그거 운영 주체인데 거기서 유권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야, 그거 우리 2002년, 2007년 민주당 대선 때 경선할 때도 그때 유효표 계산을 이거 비슷하게 했었어. 이게 이제 이재명 측 주장이에요. 그런데 이 주장들을 가만히 보다 보면 형식 논리다, 이거는. 왜냐하면 지금 닥쳐져 있는 문제는 미증유의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1등 하던 대선 주자, 경선 주자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 중국 공산당식 비즈니스 모델, 다시 말하자면 판 깔아주고 텃 닦아주는 건 공권력이 해주고 돈 찍어 먹는 건 특권층이 하고, 이게 중국 공산당, 공산자본주의의 비즈니스 모델인데 이재명이가 이 중국 공산당 비즈니스 모델을 경기도 전체 성남에 걸쳐서 마구 쳐벌리지 않았냐, 이런 지금 그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당 1위 주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이재명의 형식 논리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정치가 형식 논리냐 이거죠. 따라서 이렇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경선 와중에 이게 불거져 나왔기 때문에 워낙 중요한 문제니까 이거는 당 선관위 소관 정도가 아니다. 이거는 당의 전체적인 의지가 결집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해석 모델인데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터졌는데 무슨 2002년 얼레벌레 경선 후보 2002년이면 무슨 세월이에요? 그게 노무현 뽑을 때인데 2007년 정동영 뽑을 때인데 그런 거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공직선거법상 해석, 다시 말하자면 유효표를 인정해 주는 것, 유효표의 범위를 정세균 김두관이 사퇴하기 전까지 그 사람들에 갔던 것도 유효표로 인정하는 그런 공직선거법상 해석이 더 큰 설득력을 가진다. 거기다 가장 중요한 거는 3차 투표. 엊그저께 있었던 3차 투표에서 완전히 바뀌어서 이재명이가 절반도 안 나왔잖아요. 28대 62. 28대 62. 절반도 안 나오고 그렇게 된 건데, 이러면 이제 여론이 급전직하로 바뀌었다. 자, 이걸 정당에 반영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이거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저도 싫어하죠.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어떤 식의 그 로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발상을 가지고 경선을 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경선 추세를 보면 지지자 민심 추세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1차 투표 선거인단이 무려 64만 1,922명이고요. 1차 투표자는 주로 조직 중심으로 모았습니다. 투표일은 9월 8일 12일이니까 화천대유 폭로 이전입니다. 투표율은 77.37%였고요. 이재명 대 이낙연이 51.09% 대 31.45%로 이재명이 압승했습니다. 20%포인트 차이로. 2차 투표 선거인단은 49만 6,339명인데요. 2차 투표 선거인단도 이게 조직 중심으로 모은 선거인단입니다. 투표일은 9월 29일에서 10월 3일이고요. 이때는 당연히 화천대유가 아주 살벌하게 폭로되던 와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율은 급락했습니다. 18%포인트가. 저기 지저분해. 투표 안 해. 투표를 안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59.66%로 투표율이 낮아지니까 오히려 이재명의 득표율은 더 올라갔습니다. 이재명이 조직을 갖고 있다는 소리예요. 조직을 정확히 표현하면 조직을 움직이는 당원협의회장, 시의원, 기초의원, 광역의원, 당원협의회장,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을 이재명이가 많이 가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득표율이 올라갔어요. 58.17%, 17만 2,237표. 이낙연은 33.48%, 99,140표. 투표율이 떨어질 때 조직을 가지고 있는 쪽이
득표율이 올라갑니다. 이 현상이에요. 2차 때는. 야, 저거 민주당 좀 이상해. 나 투표 안 하겠어. 그 사람들이 발을 빼버렸다고요. 그랬더니 이재명이가 더 이겼어. 그럼 3차 때 어떻게 되냐. 3차 때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건데. 3차는 조직이 아니라 일반 지지자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요. 이게 이제 선거인단 규모가 30만 5,779명인데요. 투표율은 화천대유의 심각성이 광범위하게 일반화된 10월 6일에서 10월 10일 사이에 치러졌습니다. 투표율은 82.39%인데 이게 기적적 수치입니다. 30만 명이 80%가 넘게 했으면 이게 이제 24만 명 정도가 한 거 아니에요. 24만 명 이상이. 이게 무지하게 많은 숫자가 한 거예요. 81.39%. 기적적 수치고요. 투표율이 이렇게 높았다는 얘기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재명이 조직 갖고 있네. 우리가 투표 안 하니까 이재명 득표율이 더 올라가네. 그러고서 와장창 투표에 참여한 걸 뜻해요. 이게. 부끄럽다. 빈정상에서 투표 안 했더니 어떻게 저 인간이 더 득표율이 올라가냐. 우리 투표하자. 그러고서 와장창 들어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요번에 대선 경선에 있는 민초민주주의의 다이내믹이 이게 보여요. 더불어민주당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저 굉장히 싫어하지만 규모를 144만 4,040명을 모아놓으니까 민초민주주의 다이내믹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이재명 대 이낙연이 28.30% 대 62.37%. 이낙연이 뭐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압승을 해버렸죠. 거의 트리플 스코어죠. 이재명이 7만 441표, 이낙연이 15만 5,222표. 이거 뭘로 해석해야 되냐. 뭐 이재명은 요번에 대장동에 대해서 3차 투표하신 분들이 저한테 회초리를 때리셨습니다. 회초리를 때린 게 아니라요. 민주당한테 야, 너희 이재명 안 주저앉히면 뒤져 라고 일반 민초가 얘기한 거예요. 너희 이재명으로 계속 가면 너희 뒤져. 이거는 뭐냐면 민초가 선고를 한 겁니다. 이재명 주저앉히라고. 회초리가 아니에요. 이재명 무슨 너스레를 떨어. 저 사람 이상하게 너스레 잘 떨어요. 즉 적극 민주당 일반인이 이재명 안 돼 라는 경고 시그널을 강력하게 발신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저는 이제 주로 뭐 이낙연이 될 거냐, 이재명이 될 거냐, 뭐 이제 어떻게 앞으로 민주당이 풀어갈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기자들은 많이 하는데 저는 이 144만 4,040명의 무시무시한 숫자거든요, 이거. 이 숫자의 시민 경선단의 다이내믹이 뭐냐를 저는 오늘 보고 싶은 거예요. 시민 경선단의 다이내믹. 즉 민초민주주의의 다이내믹. 그게 뭐 왜곡된 그릇된 사고방식을 가진 민초민주주의든 뭐든 간에 그 자체의 다이내믹. 144만 4,040명의 다이내믹. 우리가 그거 잘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대선에서 민주당을 꺾을 수 있습니다. 자, 송영길의 극언과 서론의 고백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이낙연으로는 대선 패배 가능성 높습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낙연이 호남 사람이고 호남 후보가 되면 보통은 이게 대선이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특유의 지역 구도가 있죠. 호남이 워낙에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니까 다른 지역 사람들이 호남 그러면은 그냥 니들끼리 놀아 이런 그 빈정상한 심리가 작동을 해요. 그래서 호남 후보 이낙연이 되면 대선 패배 가능성 높습니다. 이거 진실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가면 그럼 이게냐? 이재명을 가면 대선이 패배할 뿐 아니라 민주당조차 분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지금 방금 보니까 대장동 수사 엄중하게 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뭐 이렇게 청와대에서 발표가 나왔는데 이건 이제 그 발표를 그래도 뭐 좀 보면 그 이재명을 드러낼 수도 있다. 이거를 암시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왜 이러냐면 이재명으로 가면 대선 이기면 다행인데 대선 패배합니다. 저기 미국으로 도망가 있는 남욱이 미국에 망명하면서
양심선언하면 어떻게 될 거냐고요. 그럼 누군 그래요? 그거 미국에 망명하더라도 그 사람 감옥 가는 거 못 피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스페인에 있는 그 북한 대사관을 그 반북운동하는 미국 교포들이 습격을 한 사건이 있죠. 그 중에 이제 그 주동인 미스터 홍은 지금도 이제 도피 생활 중이고요. 거기 이제 종범인 그 앤드루 아닌가 하는 분이 있어요. 남자분. 이 양반은 체포가 됐다고요. 지금 불구속 상태인데. 이 사람을 스페인에서 범인 인도해달라. 범죄가 스페인 안에서 일어났으니까. 이 사람 변호인들이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면 이 사람 가면 테러로 죽어. 보내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미국이 100만 가지 이유로 범인 인도 안 할 수 있어요, 이거. 한국에서 남욱이 무슨 범죄적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고, 왜냐하면 남욱은 워낙 오래 전부터 그 토지 매입을 해왔기 때문에 특별한 범죄적 행위를 안 해도 큰 덩치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범죄적 행위를 한국에서 했다고 치더라도 미국과 딜을 치면 미국이 남욱 안 보낼 수 있다고요. 한국 가면 극렬 정치 의식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신별이 위험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해서 안 보낸다. 안 보낸다는데 어떡할 거냐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사건이. 그러면 이재명이를 계속 고집한다고 그럼 대선 이기냐? 대선 진다고요? 대선만 지냐? 민주당이 작살나 버리는데. 아까 보셨잖아요. 144만 4,040명이 야 우리 둘러리였어. 둘러리야? 우리 둘러리야? 우리가 사정 알고 나서 3차 투표 때 정확하게 우리 의사 표현했잖아. 그런데 너희 4.4.5 해가지고 유효표인데도 불구하고 유효표가 아니라고 계산해서 분모를 줄여가지고 억지로 이재명이를 대통령 후보로 만든 거 아니야. 너희 민초의 의지를 개똥으로 보냐? 하고 튀어오른다고 이 144만 4,040명이. 민주당이 분해돼 버려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으로 가면 대선도 패배해 당도 깨져. 이낙연으로 가면 대선 패배 가능성은 높아. 그러나 당은 오히려 강화돼요. 당은 오히려 강화돼요.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자들 안에서는 야 대선에서 불리한 후보일 수도 있는데 이재명보다 이낙연이 역시 우리가 참 성숙한 이 당내 민주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걸러냈어. 이런 자부심이 생겨 이게. 그리고 144만 4,040명이 전사화된다고요.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144만 4,040명이 전사화된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낙연 선택 때는 대선은 지지만 당은 엄청 강화된다. 대선은 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당이 강화되면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144만 4,040명이 울고 다니는데 그 진정성을 국힘 후보가 감당을 못하면 거기에다 그것에 대결할 수 있는 진정성을 국힘 후보가 못 보여주면 이낙연 가지고도 이기는 수 있어요 이거. 자, 송영길의 겁주기 그건을 한번 보십시오.